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박평선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대마다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학, 현대시대의 유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유학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학 전공자, 또 유교 관련 대표 등 전통문화와 유교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우예술단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네. 방금 소개받은 차명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정우예술단 차명희 대표님께서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부에서는 차명희 대표님의 인생 철학과 활동에 대해서 들어보고 2부에서는 정우예술단의 활동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표님에 대한 프로필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명희 대표님께서는 일찍이 성균관대학교에서 유교철학, 예학학을 전공하셨고 국가무형문화재 승전무 서울지부장, 그리고 춘당 김수학 전통예술보존회장, 사단법인 한국춤예술센터 이사장을 역임하셨으며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진주교방 국거리춤 이수자이시며 현재 정우예술단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표님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승전무와 진주교방 국거리춤 이수자로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하셨는데요. 유교 철학을 전공하시게 된 계기와 배경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춤을 쭉 추어오면서 그 안에 담긴 어떠한 그 철학적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궁금함이 생기면서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거에 지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분석해보고 연구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서는 유교철학 예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한 후에 예술 활동을 계속 하셨을 텐데요. 어떤 도움이 되셨을까요? 일단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했을까요? 뭐 거창하게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것보다 가시거리가 좀 이제 넓어졌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춤이면 그 춤에 대한 순서라든가 이걸 어떻게 잘 추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무대에서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인가에 그 겉에 보여지는 형상에 치중을 했다면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내면으로 더 치중하게 되고 그 내면에 들어가면서 내 안에 있는 움직임, 떨림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되고 그 관찰하는 과정에서 아, 이것이 자연하고 다르지 않구나라는 거를 하면서 자연을 보는 눈도 더 그냥 하나하나 지나치지 않고 섬세하게 보게 되는 그런 시각이 좀 저한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춤 동작에 머물지 않고 그 춤 네. 동작 하나하나에 어떤 정신이나 네. 혼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어떤 데 도움이 되셨다고 제가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라 그런지 이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문화예술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지금까지 활동하도록 한 그런 원동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원동력이라고 하셨죠? 예. 이 원동력 하나는 이제 에너지인 것 같은데요. 예. 처음에는 좀 피곤하면 아, 이걸 해서 뭐 하지? 힘든데라는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 생각나는데 이기동 선생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마시듯이 내 안에
그 내 안에 있는 그 힘은 이 공간 우주의 힘과 같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저는 되게 그게 강하게 와닿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랄까 내가 어저께 2시간 뻔히 못 잤어. 나는 피곤할 거야. 그러면 상당히 못했을 텐데 밤을 샜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 에너지는 늘 샘솟는다고 그랬어. 마르지 않는 샘 같아. 라는 그 생각을 두니까 어떤 때는 정말 이틀씩 꼬박 세웠는데도 제가 움직이는 걸 보면 아 이게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구나. 이 에너지는 내 몸 안에 갖춰진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의 에너지가 다 나의 에너지와 동일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춤을 통해서 삶의 에너지를 더 충전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됐군요. 네네. 예, 아유, 참.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승전무와 네. 진주 교방 국거리 춤 이수자이신데 네. 이 춤을 예. 이제 어느 분에게 혹시 배우셨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진주에 계시는 이 시대의 마지막 이인이셨던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김자, 수자, 악자 김수학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1998년도인가 선생님한테 이제 찾아뵙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2002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저 이제 일기로 이수를 하고 이게 이제 진주 교방청에서부터 내려왔던 춤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통춤의 뿌리가 뭔가를 찾다 보니까 그 옆에 통영교방청에서 내려오는 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영남권 안에 있는 이 교방청 춤의 뿌리를 찾아보고자 해서 다시 이제 통영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선생님 이제 북춤을 하는 한자 정자 자자 한정자 선생님하고 건무를 하고 있는 엄자 숙자 자자에서 엄숙자 보유자님 두 분한테 공부를 해서 2007년도에 이수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 두 분은 살아계시고 네. 김수학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그래서 지금도 내일도 또 이제 통영을 가게 됐는데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연이 돼서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청자분들에게 이 두 춤의 특성을 좀 우리 설명을 네.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 네네. 저기 자료 화면을 이제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네. 예. 진주 교방 국거리 춤. 네. 네. 이거는 이제 경남무형문화재입니다. 네. 경남무형문화재 21호로 지정된 진주교방국거리 춤인데요. 그 처음에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궁중에 아정한 춤의 그 국거리 춤에서는 조용하고 아정하게 가다가 후반부에 가서 이제 저렇게 치마 허리를 질끈 묶고 이제 완전히 이제 반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경쾌하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신명을 돋우는 그런 춤이고 국거리 안에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흘러가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춤입니다. 예. 예. 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예. 그다음에 이 승전무는, 승전무는 이제 네. 통영의 춤인데요. 네. 이 승전무는 이제 북춤하고 칼춤이라고 얘기해. 보통 우리가 건무라고 했는데 통영에서 이제 칼춤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합설된 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춤 같은 경우는 원래 뿌리는 고려 시대에서 파생되어진 춤이 이제 통영의 지리적인 요건에 의해서 임진왜란 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외병하고 싸웠을 때 승전을 올렸을 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통영 건번에 계셨던 그 선생님 지금 보유자 선생님의 스승님이셨던 선생님이 충무공 탄신일 때 헌무하고 했던 춤이다. 그래에 대해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 이름이 승전무라고 지정이 되어져서 승전무라고 합니다. 네. 그 임진왜란하고도 관련이 있군요. 그렇죠. 이제 승전무가 충무공 장군 덕태기어라는 노랫말 가사도 나오고 예. 예, 네. 중요한 거는 이 북춤은 현행에 여러 연행되고 있는 춤에서 그 백제가요 정읍사가 지금도 부르고
있거든요. 예. 유일하게 이거 통영북춤에서 그러니까 그것만큼 이제 전통성, 역사성을 겸비한 춤이지요. 네. 네. 아이고 참 귀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춘당 김수학 전통예술보존회 회장님으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간단하게 여기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좀 한번 소개 좀 네. 해주시죠. 이 김수학 전통예술보존회에서는 선생님한테 공부한 선생님이 교반국거리춤 시작이기도 하면서 진주 건무 일대 보유자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건무도 배우고 그다음에 교반국거리춤도 배우고 또 이제 진주하면 생각나는 의기가 있죠. 논계라고. 그래서 논계를 기리게 하는 그 논계 제사 때 선생님이 추셨던 살풀이가 있습니다. 논계 살풀이 춤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의 춤을 선생님한테 배운 제자들이 이제 계속 모여서 선생님의 춤의 정신과 이런 실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겸해서 선생님을 기억하고 선생님의 춤을 전승해 나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아이고 훌륭한 제자들을 주셔서 아마 선생님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또 사단법인 한국춤예술센터 이사장님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셔요. 네. 그러면 이 단체는 또 어떤 단체인가요? 이 단체는 1996년도에 이제 우리춤 연구회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발전돼 가지고 그 2019년에 서울 그 지정 공유 단체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전통춤 류파전도 하고 또 국제 이이무 페스티벌이라는 그 축제도 벌리고 그다음에 불교무용대전 이라는 그 타이틀로 해가지고 그런 대회도 열고 다양한 그 사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대표님께서 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단체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네. 대표님께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네. 이제 유교 문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네. 유림 방송이니까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시대 유교 문학의 역할이 사실은 제대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좀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싶어요. 예, 요새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도 많이 나고 사회가 너무 많이 어지러워지는 이 시대에 유교 문화가 어떻게 이 사회에 반영될 것인가 저도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의 유교 문화가 적절하게 사회에 이렇게 그 삼투압처럼 이렇게 퍼지면서 이 사회를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과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유림 방송에서도 네.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컨텐츠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잘 들었고요. 이 유교 문화가 그러면 오늘날 대중을 이제 선도에 나가야 되자. 네네. 이제 나가야 되는데 네. 이제 선도에 나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가요? 저는 저의 생각으로는요. 제일 처음으로 올바른 가정이 이렇게 바로 서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부모도 막 함부로 하는 그건데,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라든가, 그다음에 형제끼리도 막 재산 갖고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 우애 또 동료 간의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을 이제 각자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그 잃어버린 인을 갖다가 마음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명제를 내세우고 싶습니다. 예, 아주 뭐 역시 철학 박사님이라 예, 말씀도 철학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예, 또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한시를 배우시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또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또 한시도 읽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는 주로 언제 어디서 이렇게
즐겨 마시고 또 차를 마실 때 느낌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차를 뭐 정식으로 탁 다도를 하면서 시작을 한 거는 아니고요. 저는 그 형식보다는 실리를 좀 추구하는 편이라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먼저 향을 좀 침향이라고 해서 향을 키우고 그다음에 물을 끓여서 차를 마시는 데부터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아침 루틴이라고 할까요? 예, 요즘 그렇게들 말하죠. 네, 그래서 차를 이제 먼저 마시고 나서 한 10분간 명상을 해요. 명상을 하고 이제 조금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 몸이 아침에 이제 힘드니까 스트레칭으로 이제 몸을 깨우고 뭐 차와 함께 몸을 깨우고 조금 시간이 여유가 되면 이제 일주일에 한 권이라든가 한 달에 한 권 정해놓고 페이지 수를 두고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침향하고 차향하고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스며들면서 그 잠자있던 세포를 깨운다고 할까요? 그리고 시작을 하고 또 연구실에 나가면 또 나가자마자 차를 끓여서 수업하기 전에 차를 우려서 다 한 잔씩들 먼저 마시게 하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럽니다. 예. 네. 이 많은 제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제자들이 많이 따르는 비결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표님의 삶이 옛날 선비들의 삶하고 많이 닮아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쫓아가려고 모방하죠. 네. 네. 뭐든지 모방에서부터 시작하는 네. 거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네. 이 검은고와 서예, 네. 이 한시 이런 것과 어울려서 이렇게 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어떤 것인지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좀 네. 해줄 수 있나요? 그 유학과 동문인데요.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서예하시는 분도 만났고 검은고를 하는 동학도 만났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얘기가 돼서 필근무 서예 필자 그 필하고 그 검은고의 금자 그 춤무에서 필근무라는 저희가 조그만 단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룹을 이제 앙상블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에 청양에 그 문예관의 그 개관 기념으로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거를 계기로 해서 그의 이제 엑스포 개막식 퍼포먼스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활동을 하면서 그 2016년 가서 면암 최익현 선생님의 110주년 기념회도 거기서도 또 공연을 하고 또 중국의 청도과학기술대학원에 가서 또 그 예술가들하고 같이 교류하는 그런 공연도 했는데 이렇게 흘러보니까 10년간 그래도 꽤 많이 활동을 했더라고요. 네. 아유, 뭐 필근무라는 새로운 창작 단체를 네.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동문들에게 선비춤을 가르치고 계시죠? 네. 예.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거는 우리 박평선 박사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먼저 하셨잖아요. 예. 네. 2019년도에 그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총동문회에서 뭐 풍류 한마당이라는 프로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박사님이랑 2004년도, 2005년도 그때 공부하면서 네. 우리가 이 예학의 뜻을 품고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사실은 예, 꿈을 꿨었죠. 꿈을 저희들이. 꿨었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아주 다는 아니지만 그거의 실현에 한 발, 한 스텝 다가갔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했는데 하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3년 동안 묶여 있다가 네. 또 이제 내년에 그거를 기획하고 계신다고 해서 너무 오랫동안 쉬었으니 우리 이제 기지개를 좀 펴보자. 그래서 다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지금 몸을 풀고 있습니다. 네. 뭐 호응도는 어떠신가요? 몇 분이나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죠? 한 14분 정도? 14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엄청 네. 좋아하세요. 네. 네. 그 앞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이 성균관과 234개 향교가 있는데 이런 향교에서도 우리 유학대학원 출신들이 네. 선비춤을 선보이는 날이 네, 네. 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계획 좀 갖고 계신가요? 너무너무 바라는 바입니다. 사실은 네. 너무너무 바라는 바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신이 똑발라야 학문도 정진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하고 싶어도 내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여태까지 정신력이 최고다. 정신력으로 버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엄청 아팠었는데요. 몸이 아프고 나니까 멘탈이 붕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도 되어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향교나 유학과 선비가 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몸을 좀 움직이는 건강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정말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단체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을 나온 꼭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을 나오고 석박사들이 모여서 성독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몸도 풀고 하는 그런 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원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펴져 있는 향교에 돌면서 이런 것도 밝히고 또 우리 박편선 박사님 같이 강의 잘하시는 분이 짧게 강의도 곁들여서 하나의 그 컨텐츠를 개발해서 한다면 이거야말로 유일무이한 최고의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네, 저희 유림 방송에서도 한번 네. 그런 쪽으로 기획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전국에 있는 저희 이 유림들이 이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네. 내년부터 네. 아마 이 신청이 쇄도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언제든지 달려가지요. 부르시면. 왜냐하면 향교마다 행사들을 네, 네. 하거든요. 네. 그럴 때 그래도 성균관 대학교 네. 유학대학원 네. 석박사들이 선비춤을 하고 성독을 하는 네. 팀들을 이렇게 한번 선보인다면 아마 그 향교도 네, 네. 빛이 그쵸.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께서는 한국에 이제 명인으로도 등록돼 계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명인으로 어떤 건가요? 등록이 됐다라기보다 네. 시작 춤을 이 길을 걸어온 지 한 길만 쭉 걸어온 지 5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예우 차원에서 이제 명무 명인이라는 거지 뭐 명인으로 등록되고 이런 거는 명인으로 등록돼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르기를 이제 명인입니다, 명무입니다 하고 이제 공연할 때 사회자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거죠. 예, 뭐 네. 자칭 명인이라고 하기보다 주변에서 이렇게 불러주는 네, 게 네. 훨씬 더 보기 좋고 빛이 네.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네. 이 대표님만의 가치 판단의 기준 혹은 인생 철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제일로 꼽는 게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실하고 그다음에 인내하고 급하지 않게 인내하고 그다음에 내가 맡은 바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감을 저는 이 세 가지를 제일 꼽는다고 할까요? 이것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네. 그런 삶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네. 국내 뭐 해외에도 다녀오시고 네. 혹시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 세계 민속 축제라고가 이제 있는데요. 그 프랑스 몽뚜아르라는 곳에 갔었는데 옛날에 우리 유랑극단 하면 왜 시골에 천막 치고 서커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허벌판이었는데 방문했는데 허벌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공연을 하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 천막이 쫙 쳐지면서 2,000여 명의 관객이 들어오는 그거였는데 네. 각 나라에서는 막 울긋불긋하고 몸이 다 드러나는 의상에 악사들도 엄청 많으면서 화려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하얀 모시 한복을 입고 장구 하나에다 해금 아시죠? 2줄짜리 장구 하나에다 그 해금 선율에 제가 살풀이 춤을 췄었거든요. 근데 그 2,000명이
정말 숨소리도 안 들리게 집중을 하는 그 에너지 시선을 제가 받으면서 춤췄던 거 네. 끝나고 나니까 그 지역 기자들이 와서 사진 찍어주고 지역 신문에 내서 이렇게 했던 그게 가장 뿌듯하고 보람되고 네.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얀 한 모시 옷을 네. 입은 선생님을 상상해 보면 정말 곱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땐 좀 젊었었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어떤 유교의 가치를 현대인들에게 유교의 가치를 한번 이야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예와 악이죠. 네. 제가 예학을 했지만 예.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예라는 거는 이제 질서. 네. 악은 조화로움. 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질서와 조화로움이 지켜진다면 정말로 즐겁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유 정말 대표님 얘기를 들으니 현대인들이 그런 유교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사회적으로 아주 큰 치유책이 되겠다 싶네요. 예.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오늘 차명희 대표님과 함께한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자의 박병선이었습니다.